네, 차트를 통해 이번 주 시장 정리하고 다음 주 증시를 전망해보는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너무 빨리 네. 끝내버려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 기자가 금요일에 오랜만에 출연을 해주셔서 반갑게 맞이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장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코스피가 6개월 만에 3,000선 이탈한 후로 계속해서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국내 증시가 정말 좀처럼 좀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3천 반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번 주 투자자별 수급 동향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조 53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4,573억 원과 4,80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런 상황이 글로벌 이슈들이 지금 연동이 된 상황들이 많은데 뭐 국채 금리, 인플레이션, 뭐 헝다그룹 이슈도 있고 뭐 중국의 공급망까지 너무 많은 사안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벌어진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코스피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저기서 예상치 못했던 펀치들이 맞아요. 날아오는 상황인데요. 예. 중국의 헝다그룹 리스크는 여전히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의 부채 한도 협상까지 좀 지지부진해지면서 여기에 조기 금리 인상을 뭐 한 해에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이혁원 기재부 차관은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등 통화 정책 기조가 바뀌기도 했고 헝다그룹 사태,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 불확실성 등이 투심 악화로 이어졌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의 기초 여건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뭐 상승을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일단 버텨주기만 해도 박수를 쳐주고 싶은 장입니다. 자, 일단 10월의 첫 주는 이렇게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10월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오늘 10월의 증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넘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주목해 보실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락의 10월, 올해는 다를까입니다. 하락의 10월이라면 이제 통상 이제 10월에 좀 증시가 부진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10월이 계절적으로 좀 하락세를 많이 보여왔는데요. 예.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국내 증시의 5년 평균 월간 등락률입니다. 보시면 10월이 좀 유독 많이 그러네요. 떨어지는 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코스닥의 경우는 마이너스 5% 정도까지도 평균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10월의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단순한 계절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이걸로 뭐 10월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예. 역사적으로 이런 경향성이 있었구나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10월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첫 주부터 이러니까 지금 패닉 셀링도 많이 나와서 더 이런 하락폭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0월에 하락하는 추세, 이게 통상적으로 왜 그런 겁니까? 보통 보면 10월에 정치적인 이슈가 좀 많았던 영향이 큽니다. 예. 이 대선이나 무역 분쟁 등의 불확실성이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건데요. 관련해서 연구원의 코멘트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통은 10월 달에 미국의 정치 이벤트들이 좀 많이 몰려 있었었고 최근에 무역 분쟁도 그때 2018년에 19년도 10월 달에도 좀 많이 발생했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11월 달 같은 경우는 보통 미국 대선이 있는데 그 전달부터 정치 불확실성이 좀 많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죠. 작년도 마찬가지로요. 생각해보면 정말 10월에 이런 빅 이벤트들이 많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무역 분쟁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증시에는 정말 엄청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극복한 사례가 있던 만큼 우리 증시도 힘을 내보길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달러화 강해도 너무 강해입니다. 예. 이번 주에 원달러 환율이 1190선을 넘어섰잖아요. 예. 이 파월 의장이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환율이 1190선을 넘어선 것은 1년 2개월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율 때문에 더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환율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환율에 대해서도 전망이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지금이 고점이다 이렇게 보는
보는 의견도 있고요. 예. 연말까지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음. 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한 채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함께 보시겠는데요. 환율 전망에 대한 설문이었습니다. 상승할 것이라고 본 전문가가 27%, 보합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문가가 56%, 예. 하락하겠다라고 본 아. 전문가가 17%였습니다. 그래도 뭐 하락에 비해서는 상승이 조금 더 많네요. 네, 상승이 조금 더 많지만 주목하실 포인트는 하락세의 전망을 보는 전문가들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보시면 9월에 비해서 10월이 약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예. 8월에 비해서는요. 4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정리를 해보면 일단 하락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전문가들은요. 달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주요 통화고 중국의 헝다 사태도 그렇고 좀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선호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반면에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본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점차 해소되고 있고요. 또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가 진정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일단은 뭐 좋은 쪽에 해석에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네. 없겠지만 뭐 이 시나리오대로 달러가 안정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계속 오른다면 또 염려가 될 포인트인 것 같은데 오른다면 얼마나 오를까요? 이 부분도 물론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예. 환율 저항선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승세 둔화가 이 가격을 기점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는 1,200원 선과 1,250원 선이 저항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춘욱 대표의 코멘트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1,200원은 잘 안 넘어갑니다. 잘 안 넘어가는데 이제 다만 1,200원을 넘어서게 되면 그 뒤 변동성이 되게 커지는 특성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1,200원 정도에서 일단 한번 저항선 그리고 그 위에는 1,250원 정도 레벨이 또 저항선이거든요. 예, 언제나 그랬듯이 일단 1,200원선 부근이 좀 저항선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 이 부분을 넘어간다면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갈까요? 네, 마지막 포인트 보시면요. 인플레이션은 밀당 중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을 얘기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지금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해서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상승하면 그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어서 시장이 좀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은 수요가 급격하게 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양상이 주요합니다. 또 중국에서는 전력난도 있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 병목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같이 나오는 우려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입니다. 저희 뉴스플러스에서도 어제 바로 다룬 주제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어제도 언급이 됐지만요. 예.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좀 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조건은요. 보통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의 재정 부양 의지가 확실히 강하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국들의 경기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낮다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10월은 쉽지 않은 장인 것 같습니다. 자, 증시 포인트 요인들을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결론을 내야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코스피는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하락세 때문에 대체 언제까지 떨어지나 싶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에게 코스피 하방 지지선을 물어봤습니다. 예. 하나금융투자에서는 3,000선 제시했고요. 키움증권 2,950선, KB증권 2,900선, 한국투자증권도 2,900선을 제시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2,850선, 삼성증권은 2,800선을 제시했네요. 이미 코스피가 3,000선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가 과도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요. 쉽지 않은 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예측도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요인들 또 살펴봤는데요. 글로벌 이벤트에 의해서 우리 시장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주요 일정들 잘 체크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